우리 집 두치이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오늘은 이제 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얼굴 중에서도 눈은 이제 마음의 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 전체적인 얼굴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처진 눈꺼풀이나 불룩하게 이제 눈 밑에 지방 주머니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 방법, 그 상안검과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눈매를 말끔하게 교정해주는 상안검 그리고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평소 눈 주위 피부 노화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눈 주위가 얼굴 중에서 노화가 특히나 좀 빨리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에 그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지방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이 얇아지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 조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얼굴 부위에서도 특히 눈은 피부 두께가 가장 얇고 피지 분비가 적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때문에 그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저하될 경우에 눈꺼풀이 처져서 잔주름이 늘고 눈 밑 피부도 지방이 불룩하게 나와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처진 눈매 주름이 갈수록 드는 걸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하는데 이렇게 눈 주변의 피부 노화 때문에 권유되는 어떤 시술이라고 할까요? 수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보통 눈 밑에 이제 아래쪽에 이 부분이 눈물고랑이라고 표현을 네.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많이 꺼져 보인다고 그 부분을 필러로 채우는 이제 필러 시술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눈가에 있는 이제 바깥쪽에 특히 생기는 잔주름이나 이제 미간에 있는 잔주름 부위는 이제 보톡스로 그 주름을 펴는 시술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눈가에 주름을 이제 잔주름을 피기 위해서 레이저 시술도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되면은 이제 필러나 레이저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한계점 때문에 상안검 그리고 하안검 수술을 또 받으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피부 노화로 인해서 눈매가 처졌을 때 받는 시술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받는 수술 이렇게 인식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런 수술은 60대 이후에 받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나이보다 현재 상태가 중요한데요. 그 노화의 속도나 피부 처짐 등이 그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60대 이후에 받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 빨리 찾아온 노화 때문에 처진 눈꺼풀은 이제 시야를 가리게 돼서 시야가 좀 답답해 보이고요. 네. 시야 확보에도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과 글자를 뚜렷하게 보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노화가 일찍 찾아온 중장년층이 수술 대상으로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불편하다면 40, 50대에도 받을 수는 있는 거군요. 예, 당연히. 혹시라도 그렇게 일찍 좀 수술을 받으면 나중에 네. 노년기에 들었을 때 재수술이 뭐 가능하기도 합니까? 예, 그 재수술은 물론 가능하고요. 네. 수술을 받는 나이보다는 현재 상태가 더 중요한데 최근에는 그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눈에 쌍꺼풀 테이프나 그 맞아요. 쌍꺼풀 액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나 20대 학생들이 왔는데도 벌써 한 40, 50대 정도로 이렇게 눈꺼풀이 많이 처져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번 시술을 받고 난다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눈꺼풀이 계속 처지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눈꺼풀이 또 처지게 되면은 재수술 물론 가능합니다. 그 테이프가 정말 눈 처지는데 영향을 좀 주긴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굉장히 얇은데 네. 테이프를 이제 항상 매일 뗐다 붙였다 하다 보면은 그 피부의 자극도 굉장히 좀 심하게 되고 눈꺼풀이 빨리 처져서 정말 10대인데 거의 40, 50대 정도의 눈꺼풀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 그걸 했던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도 하나 봅니다. 그렇게 보면 외모에 신경 쓰는 성별이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성별로 보면 좀 여성 비율이 많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생은 그 60부터 그리고 또 뭐 꽃중년이라는 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당연히 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안검과 하안검 수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과 비교해 볼 때 최근에는 남성 환자분들도 문의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고요.
눈꺼풀이나 그 눈밑 처짐 현상을 개선하는 상안검과 하안검 수술이나 그다음에 얼굴 주름을 피는 리프팅 시술들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젊었을 때는 이제 뭐 큰 눈, 오똑한 코, 그다음에 이제 뭐 갸름한 턱선 이런 데 주로 관심이 많은데요. 노화가 진행되면은 이제 주로 처지는 거, 네. 뭐 이제 눈꺼풀도 처지고 눈밑도 처지게 되고 턱선도 늘어지게 돼서 이렇게 얼굴 처짐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수술들이 필요한지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상안검 수술부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름이 많아졌다고 해서 보기 싫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권유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생활에 좀 불편함을 준다거나 임상 뭐 이미지 자체가 좀 달라졌다거나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처진 눈꺼풀이 어떤 문제가 생겨야지 수술이 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미용적으로도 눈이 처져 보이면은 굉장히 좀 졸리고 네.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한 이제 70대 중반 정도 그 여성 환자분이 오셨었는데 눈꺼풀이 굉장히 많이 늘어지셔가지고 이제 바깥쪽이 주로 먼저 늘어지게 되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 예쁜 거는 바라도 않는다. 앞을 좀 보이게만 해다오. 아. 근데 눈꺼풀이 너무 늘어지니까 앞이 보이질 않는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은 그 바깥쪽에 그 위에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이렇게 맞닿게 되면서 네. 이제 눈가 피부가 짓무르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야를 많이 가리게 되면서 눈뜨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자꾸 눈썹을 이렇게 위로 크게 치켜뜨는 습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처져서 잘 안 보이니까 눈을 자꾸 이렇게 크게 치켜뜨다 보면은 이제 이마에 주름살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시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기능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도 어린 친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눈에 힘이 빠지고 힘을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마에 이렇게 네. 힘을 주게 돼서 주름이 더 생기는 경향도 있는데 이 처진 눈꺼풀만 교정을 해줘도 그 이마에 생기는 주름살도 어느 정도 좀 예방해줄 효과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눈을 뜰 때 작용하는 근육이 이제 눈꺼풀에 있는 근육하고 이마 근육하고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이마에 이제 주름이 생겼다고 해서 이마 주름을 내려고 그러니까 안검하수라고 그러는데 네. 눈이 졸려 보이는 상태에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게 되면 주름을 피려고 이마에 보톡스를 맞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하고 눈꺼풀 근육 두 개가 힘을 합쳐서 눈을 뜨는데 네. 이제 이마 근육이 작용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눈이 더 졸려 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 졸려 보이는 눈매를 교정을 해주면은 이마에 있는 주름까지 같이 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안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혹시 수술 전에 어떤 준비할 점이 따로 있습니까? 수술 전에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눈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 당일날 수술 받으시고 운전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수술하고 나서 2, 3주 정도는 이제 사우나나 목욕 등은 가벼운 세안 정도는 괜찮은데 탕 안에 몸을 오래 담그고 있거나 뜨거운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혈압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출혈량이 많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수술 당시에는 괜찮다가 집에 가서 이제 피가 좀 나시고 그다음에 피가 고여 있는 걸 혈종이라고 하는데 혈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에도 혈압약을 반드시 드시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면 미리 좀 알리는 게 좋겠군요. 그러니까 의사와 네. 상담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 반드시 나는 어떤 약을 먹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드시는 약 중에서 특히 이제 아스피린은 피가 멈추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을 드시게 되면은 수술할 때 출혈이 굉장히 많고 피가 잘 멎질 않습니다. 그래서 붓기와 멍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약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저질환 때문에 그럼 이 수술 자체를 못할 수도 있습니까? 금기시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근데 뭐 고혈압이 있는데 이제 조절되지 않는 이제 심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나 녹내장이 좀 심하신 분들 그리고 개구리 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눈이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 네, 3mm 이상의 안구 돌출이 좀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나 망막 질환 그리고 이렇게 눈이 많이 마르는 눈마름 증후군 그리고 눈꺼풀에 이제 급성 눈꺼풀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은 이제 피부가 약하고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 성형외과 전문의와 그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안검 수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상안검 수술은 이제 쉽게 말해서 늘어진 눈꺼풀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 눈꺼풀에 있는 이제 튀어나온 지방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눈뜨기가 이제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이 많이 졸려 보이고 네. 이마에 주름이 많이 가는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의 상안검 거근이라고 하는데요. 상안검 거근을 이제 조작을 해서 눈을 조금 더 뜨기 편하고 같은 힘을 줘도 이제 눈이 많이 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매 교정술을 같이 시행을 하면은 눈을 조금 더 편안하고 크게 뜰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절개한다는 측면에서 그런지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좀 비슷할 것도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안검 수술은 쌍꺼풀 수술도 뭐 이렇게 큰 범위의 그 상안검 수술에 속하게 되는데요. 네. 상안검 수술이 그 처진 눈꺼풀의 피부를 절개해서 이제 늘어진 눈꺼풀 피부를 제거를 하고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를 해서 눈꺼풀을 조금 끌어올려주는 수술이라고 한다면은 쌍꺼풀 수술은 눈을 뜰 때 눈꺼풀에 주름이 생기게 해주는 수술입니다. 새로 생긴 선에 의해서 눈이 좀 커 보이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절개를 하지 않더라도 늘어진 피부가 없으면은 절개를 하지 않고 매몰법으로도 수술이 가능하지만 피부가 많이 늘어진 노인성 상안검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가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피부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젊었을 때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뭐 상안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젊었을 때 이제 수술 받은 방법이 뭐 매몰법이든 절개법이든 추후에 눈꺼풀이 이제 또 늘어져서 수술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가능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술 후에 회복 과정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상안검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상안검 수술은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1시간 내외로 시간이 필요한데요. 수술 후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흉터도 거의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그 수술 후에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년 여성들하고 남성들한테 인기가 좀 많이 있고요. 네. 수술 후에 실밥은 보통 일주일 정도 후에 제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수술할 때 좀 피가 많이 나신 분들은 좀 많이 부으시기 때문에 회복이 다른 분들보다 좀 느리기는 하지만 대략 한 1, 2주 정도면은 큰 붓기와 멍은 충분히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서 상안검 수술은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이제 우선 미용적인 효과하고 기능적인 효과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눈꺼풀에 늘어진 처진 피부를 제거해 주기도 하지만 속에 이제 아까 눈이 많이 졸려 보이고 눈 뜨는 힘이 약해서 눈이 좀 뜨기가 힘들 경우에는 눈 안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인 상안검 거근을 조작을 해서 눈꺼풀을 좀 당겨주게 되면은 눈도 많이 크게 졸려 보이는 눈도 개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눈이 좀 졸려 보이던 것도 좀 커 보이고 늘어져 보이는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고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제 눈 바깥쪽이 처져서 이제 눈이 많이 짓물러서 눈물이 많이 나시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하는데 그 불편한 부분들을 크게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상안검 수술과 병행되는 어떤 눈매 교정술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매 교정술이라는 거는 이제 안검하수가 있을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는 수술인데요. 네. 안검하수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졸려 보이는 눈매를 안검하수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거를 교정해서 이제 눈이 크게 잘 떠지게 하는 수술을 이제 눈매 교정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정면을 바라보고 눈을 떴을 때 이제 까만 부분, 이제 각막 부위가 위에 눈꺼풀이 까만 각막 부위를 한 1mm에서 2mm 정도 가리고 있는 게 정상인데 2mm가 더 넘게 이렇게 많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을 경우에는 졸려 보이는 눈이 됩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좀 더 크고 또렷해 보이는 눈을 만들기 위해서 눈매 교정술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눈 위에 처진 눈꺼풀을 바로잡아주는 상안검 수술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눈 아래쪽에 이루어지는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안검 수술은 어떤 경우에 받는지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젊었을 때는 보통 다크서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심술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눈 밑에 그 지방이 불룩해져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 눈 네. 바로 아랫부분이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이제 아래쪽에 눈물고랑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제 선생님, 전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꺼졌어요.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눈물고랑 있는 부분이 꺼진 게 아니고 그 위쪽에 있는 지방 주머니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늘어지기 때문에 그 아래쪽이 꺼져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상이 어둡고 이제 피곤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 주머니를 이제 재배치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제거를 하고요. 늘어진 피부를 당겨서 그 아래쪽 눈매를 좀 더 젊은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안검 수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하안검 수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눈 안쪽에 있는 이제 결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열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경결막 아래 눈꺼풀 성형술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눈 밑에 피부도 좀 처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 속눈썹 아래쪽 피부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 이제 피부 절개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피부로 절개를 하느냐 아니면은 피부 절개를 하지 않느냐, 결국 이제 그 차이인데요. 그눈 안쪽으로 하는 이제 경결막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늘어진 피부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눈 밑에 피부만 불룩하게 나온 이제 젊은 층들이 주로 받게 되는데, 이제 안쪽으로 열고 들어가서 눈 안쪽에 있는 지방을 이제 제거하거나 아니면은 그 원하는 위치로 재배치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고요. 네.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제 눈 밑에 피부가 좀 많이 늘어져 있고, 그다음에 잔주름이 많고 불룩한 경우에는 눈썹 아래, 이제 아래쪽 속눈썹 한 2mm 정도 아래쪽에 이제 네. 절개를 하고 안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남는 피부도 절개를 해서 좀 당겨주고요. 그리고 이제 눈 밑에 잔주름 개선 효과도 있고, 안쪽에 있는 이제 튀어나온 지방 주머니를 제거하거나 이제 재배치하는 경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회복은 뭐 앞서서 알아봤던 상안검 수술과 뭐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상안검과 비슷하게 이제 1시간 정도 수술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상안검보다는 회복 기간이 조금 더 빠릅니다. 빠르다는 건 뭐 붓기랑 먹이 좀 빨리 빠지고, 아,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좀 예뻐졌네?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제 그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밑에도 받을 수 있는 시술이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하안검 수술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받는 수술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질문도 좀 드릴까요? 하안검 수술은 이제 눈 밑이 아래쪽 이렇게 많이 처지게 네네. 되면은, 일단 이제 첫 번째 굉장히 그러니까 기능적인 불편은 크게 없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 미용적인 목적인데요.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동년배들보다 굉장히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뭐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건 그렇지 없어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상안검과 하안검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까? 상안검과 하안검 동시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으시고요. 그리고 눈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도 없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수술입니다. 같이 수술하면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지나요? 이제 2시간 정도. 1시간씩. 네. 그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뭐 받는 모든 분들에게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고지할 의무는 또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이제 상안검 수술을 하고 제일 많은 이제 그 불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양쪽 비대칭, 쌍꺼풀 모양이 좀 틀려요, 눈 모양이 좀 틀려야 하는 이제 비대칭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수술을 할 때 이제 피부를 너무 많이 절제를 해낸 경우에는 눈이 좀 안 감겨서 안구 건조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를 많이 눈이 안 감기니까 이제 토끼 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때 눈을 많이 뜨고 자니까 눈이 많이 마르고 그 눈이 좀 덜 감기는 이제 토끼 눈, 그런 게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눈꺼풀이 안으로 말리는 안검 내반증이나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뒤집히는 안검 외반증, 그다음에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이제 근육이 있는데요. 그 근육이 손상이 될 경우에는 사시 등의 부작용이 아이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게 수술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전문의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에 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한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노화가 진행이 더 안 되고 이렇게 딱 멈추면은 더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 노화가 진행에 따라서 피부가 다시 처지거나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해질 경우에는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은 그 전에 평소 눈가 피부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가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한 어떤 팁이 있으면 좀 기뜸을 해주시죠. 눈가 피부는 그 다른 부위에 비해서 피지선이 좀 덜 발달되어 있어서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눈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습관은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안전한 도구를 사용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눈가 피부는 자극이 가지 않도록 부드러운 브러쉬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모가 거친 것들은 눈가에 자극을 줘서 잔주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 메이크업을 지울 때 리무버를 너무 이렇게 좌우로 비벼서 세게 비비는 경우에는 잔주름을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눈을 이렇게 많이 비비시거나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자극을 줘서 잔주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 이제 화장을 지우거나 화장을 하거나 그럴 때는 손가락 중에서도 비교적 힘이 약한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구에게나 피부 노화는 찾아오는데요. 특히나 눈가에는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눈의 기능상 불편해진다면 이거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보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동안이 미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으면서 얼굴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동안 얼굴로 보이기 위해서는 얼굴에 지방층이 있어야 할 부위에 볼륨감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얼굴 여러 부분에 꺼짐이 생기고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꺼진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지방 이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적당히 볼륨감이 있는 얼굴이 마른 얼굴보다 더 젊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피부 노화로 인해서 생긴 얼굴 꺼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 시간 통해서 살펴가십시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얼굴이 왜 꺼지는 겁니까?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제 서서히 얼굴 살이 많이 빠지게 되고요. 피부 탄력도 줄어들어서 그 20대 후반 혹은 이제 30대 초반부터 그 안티에이징 관리가 시작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네. 얼굴 살이 빠지고 그 피부 탄력이 줄어들면은 노안에 가까운 이미지를 좀 얻게 되고요. 생기 없는 얼굴로 그 좋지 않은 첫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TV에서 보는 이제 연예인분들 이렇게 좀 많이 통통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고 살이 쪽 빠져가지고 나오시는 맞아요.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첫 번째는 굉장히 날씬해졌다. 하나는 늙어 보인다. 맞아요. 이제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얼굴에 너무 이제 살이 많이 빠지게 되고 지방층이 빠지게 되면은 좀 나이가 들어 보이게 됩니다. 얼굴 중에서 특히나 어느 부분이 좀 많이 꺼집니까? 이마는 이제 물론이고요. 얼굴 이제 전체가 다 빠지게 되는데 이제 네. 앞볼이나 이제 옆볼 부위, 그다음에 팔자주름 부위처럼 이렇게 꺼지는 부위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을 토로하고 혹은 또 시술을 원하는 부위는 어딘가요?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동그랗고 좀 이렇게 볼록한 입체감 있는 이마 모양을 선호해서 이마 부분의 시술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네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주로 팔자주름, 이제 팔자주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자놀이하고 이제 광대 밑에 옆볼 부분이 많이 꺼지게 되는데요. 네. 이제 팔자주름, 관자놀이,
옆볼 같은 이제 얼굴 많이 꺼진 부위를 채우는 시술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광대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또 상대적으로 얼굴이 더 꺼져 네.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얼굴 골격에 따라서도 또 지방 이식이 권유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제 광대가 좀 많이 옆으로 튀어나오신 분들은 네. 이제 볼 밑에 이제 부분이 좀 많이 꺼져 보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튀어나온 광대뼈를 이제 축소를 해서 이제 광대를 좀 집어 넣으면은 꺼져 보이는 부분이 네. 좀 덜해 보이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면윤곽 수술이 좀 많이 부담스럽고 좀 무섭고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지방 이식을 통해서 이제 얼굴 광대 밑에 꺼진 부위나 관자놀이 꺼진 부위, 이렇게 광대 주변으로 꺼진 부위를 커버를 해주면은 광대가 좀 작아 보이고 좀 더 어려 보이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꺼진 부위를 교정해 주는 게 지방 이식밖에 없나요? 아니면 필러 같은 그런 주사 시술도 좀 있습니까? 얼굴에 이제 필러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얼굴 전체에 이제 볼륨감을 전체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그 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 이식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 필러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도 필요 없고 바로 즉각적인 그 그렇죠.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2년 내에 체내에서 완전히 그 분해돼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또 별다른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필러는 이제 콜라겐 생성도 촉진이 되고 그 이물감도 거의 없고 자연스러운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시술을 해줘야 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얼굴 꺼짐을 개선시키는 게 뭐 필러나 지방 이식 말고 또 다른 방법이 더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지방 이식하고 필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마나 그다음에 앞볼 부분, 뭐 팔자주름, 앞턱 부위에 이렇게 뭐 실리콘 등으로 된 보형물을 넣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 이식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지방 이식은 이게 어떤 분들에게 좀 필요합니까? 이제 이마가 많이 평평하고 네. 아니면 이제 이마가 좀 낮거나 울퉁불퉁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볼살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경우에 네. 지방 이식이 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특히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부분들이 이가의 팔자주름하고 이제 꺼진 관자놀이, 그리고 이제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한쪽 얼굴만 이렇게 많이 함몰되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게 나서 얼굴을 이제 한쪽 얼굴을 세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조직들이 많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한쪽 얼굴이 이렇게 많이 꺼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으로 채우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얼굴 지방 이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사실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하면 이게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네. 지방 이식 수술 상담을 할 때 선생님 지방 이식하면 얼굴이 이렇게 커지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얼굴 이제 필요한 부분 이제 볼이나 이렇게 너무 얼굴 이렇게 옆쪽으로 지방을 이렇게 많이 넣게 되면은 네. 얼굴이 좀 이렇게 많이 커 보이는데 뭐 이마나 팔자주름, 뭐 앞볼, 턱 부위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볼륨감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밋밋한 부위에 적당한 볼륨감을 채워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넓어 보이던 얼굴에 이제 입체감이 생겨나면은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고 요즘 동안 수술이라고 많이 네. 얘기를 하죠. 얼굴도 조금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넣는 양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부위에 얼마큼 넣는지가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지려다가 얼굴 커지면 안 되니까요. 드린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부위 어디에나 이식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지방 이식이 가능한 어떤 얼굴 부위가 따로 있습니까? 얼굴 이제 전체 다 그 이식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네. 이마나 이제 관자놀이, 그리고 또 이제 연세가 많이 들면서 이제 눈꺼풀, 눈두덩이 있는데 이렇게 쑥 꺼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눈꺼풀 꺼진 부위에도 이식을 하면은 눈이 조금 더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이제 앞볼이나 이제 앞턱, 팔자주름, 이제 광대 밑에 꺼진 부위,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그러죠. 네. 그 애교살이나 이제 입술 부위에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네. 그 여러 곳을 좀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까? 물론 가능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지방 이식술을 하면서 얼굴 전체적으로 이제 라인을 교정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풀페이스 지방 이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얼굴 전체적인 미적인 면을 고려해서 매끄럽고 깨끗하게 내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적인 시술을 많이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네, 지방이식 얘기하니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지방이식이 얼굴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어디에도 할 수 있나요? 얼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이 많은 가슴, 가슴 부위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네. 힙업 수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엉덩이 윗부분에 지방 이식을 해서 이렇게 엉덩이가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은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얼굴 지방 이식과 가슴 지방 이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슴의 경우에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형물보다 큰 사이즈의 결과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볼륨이 물론 증가를 하고요. 지방 세포가 이제 분열과 분화 그리고 재생되는 효과가 개선돼서 만족도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가슴 보형물과는 달리 가슴 지방 이식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볼륨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 한 번에 이식할 수 있는 양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나눠서 그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은 굉장히 크게 하고 싶은데 네. 체형이 좀 많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을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만큼 볼륨을 좀 얻기가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그래서 가슴은 좀 보형물을 많이들 넣으시는 것 같은데 네. 얼굴에도 혹시 그런 보형물을 넣기도 하나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코 수술할 때 이제 코에 넣는 실리콘도 이제 그 코에 볼륨감을 주기 위한 이제 보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도 이제 지방 이식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자꾸 볼륨감이 줄어들어서 나는 영구적으로 효과가 가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마에도 이제 보형물을 집어넣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팔자주름 있는 부분 이제 귀족 수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이마나 이제 팔자주름 그다음에 이제 코 부위 그다음에 턱이 좀 없어서 턱발달이 약해서 무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턱이 이렇게 약간 앞으로 나와 보이게 하기 위해서 턱 부위에도 보형물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방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보형물을 넣든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이식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식이 필요한 지방은 어느 부분에서 채취하시나요? 허벅지나 복부에서 많이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허벅지나 복부는 지방이 많은 축적돼 있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지방을 뽑아서 이제 가슴이나 얼굴 등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과정에서 지방이 오염이 되면 안 되는데요. 채취한 지방을 멸균된 용기 안에서 보관을 해서 이리저리 옮겨 담지 않고 최대한 공기 등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그 감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을 흡입할 때 깨끗하고 이제 순수한 지방만을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해야 생착률도 올리고 더 안전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지방 채취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겠군요. 네. 근데 그 채취한 그 부위에 좀 상처가 남진 않을까요? 근데 지방을 채취하는 부위는 이제 지방을 뽑는 네. 관이 들어갈 정도만 절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절개하는 부위의 크기가 1cm 정도, 1cm 미만으로 좀 작고요. 그다음에 복부에서 채취할 때는 이제 배꼽이나 그 양쪽 골반 뼈 부위,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팬티 라인이나 그 뒤쪽 엉덩이 밑 주름 라인에서 이렇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잘 눈에 띄지 않거나 이제 속옷으로 가릴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크게 띄거나 보기 싫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복부는 그냥 지방 흡입술도 많이들 받으시는데 네. 얼굴 지방 그 이식을 위해서 복부에서 이제 지방을 채취할 경우에 똑같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허벅지 지방을 주로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네. 이제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선생님 배도 좀 날씬해지게 배도 뽑아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얼굴에 지방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한 100ml에서 140ml 정도 이제 그 정도 지방을 뽑기 때문에 이게 뭐 우유팩 작은 거 하나 그 정도 양이라서 배가 그렇게 이제 지방 흡입을 했을 때처럼 이렇게 많이 날씬해지는 효과는 이렇게 적습니다. 좋다 말았네요. 네. 허벅지와 복부 지방이 좀 다릅니까? 아무래도 이제 허벅지는 사이즈도 조금 더 크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있고 뭐 바깥쪽, 안쪽 이제 골고루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 양을 좀 채취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고 좀 체형이 많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보다는 그 허벅지에서
지방 채취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허벅지 쪽에서 많이 하신다길래 네.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흡입한 지방은 또 어떻게 이식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얼굴에 이제 지방 이식을 할 때는 그 이제 18게이지라는 이제 그 바늘 사이즈가 있는데요. 지금 약간 굵은 바늘로 이렇게 뚫어서 구멍을 내고 이제 그 구멍으로 지방 이식을 할 때 쓰는 게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지방을 주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필요한 양의 지방을 각각 여러 층에 이제 균일하게 이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한 군데에 너무 뭉쳐가지고 한 군데만 이렇게 많이 넣기보다는 이렇게 골고루 펴서 여러 층으로 이식을 해야 지방의 생착률도 올라가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을 채취한 부위의 실밥은 이제 보통 한 일주일 정도에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지방 이제 허벅지나 복부에 꼬맸던 자리는 일주일 정도의 실밥을 제거하고 얼굴에 이제 지방을 넣기 위해서 이제 바늘로 구멍을 뚫었던 자리에는 작은 테이프를 붙이게 되는데 한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식 전후에 어떤 주의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수술 전에는 거의 주의사항이 따로 필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시게 되면은 이제 수술 정도는 이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면 마취하기 때문에 그냥 주무시고 일어나면 수술이 다 끝나 있고 일상생활하는데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 통증은 어떤가요? 사실 병원 못 가는 게 통증 때문인데 이 지방 이식 받고 나서 깨고 나서는 괜찮습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칼 같은 거나 이제 송곳 같은 거에 이렇게 가시 같은 거에 찔리거나 다칠 때도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칠 때는 아프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약간 얼얼하고 네, 잘 안 그렇죠. 아픈 것처럼 얼굴에 그 지방을 이식받은 부위는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이렇게 아프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먹먹하고 조금 이렇게 좀 먹먹해요. 선생님 약간 좀 느낌이 둔해요. 이제 그 정도시고요. 그 허벅지는 등산 다녀오신 후에 이제 다리가 좀 약간 당기는 정도, 그 정도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치료든지 치료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방 이식도 좋은 경과를 위해서 시술 후에 어떤 지켜야 할 점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쁘게 지방을 넣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 이식을 한 후에 관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방 이식한 부위를 이제 손으로 누르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마에 지방을 이식을 했는데 모자를 쓴다거나 그런 경우에 지방 이식된 부분이 이제 함몰되거나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세게 문지르거나 눌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지방 세포나 혈관이 손상을 입어서 지방 세포의 생착률 또한 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식한 지방이 한쪽으로 밀리거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신 뒤에 한 달 정도는 이식한 부위를 막 이렇게 세게 뭐 마사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세게 문지르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주로 얼굴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붓기가 좀 빨리 빠지시는 게 일상생활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네. 주무실 때도 이제 머리를 좀 약간 베개를 높게 해서 머리를 좀 약간 높게 하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짠 음식, 염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이제 얼굴도 많이 붓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격렬한 운동,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복강내 압력이 올라가는 뭐 허리를 구부린다거나 하는 그런 좀 심한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얼굴이 이제 처음 수술 받은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째 정도까지는 얼굴이 좀 계속 많이 붓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냉찜질 하시는 것도 얼굴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방 이식 보통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제 한 달 정도는 이제 얼굴 경락 마사지라든가 이렇게 세게 마사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지방 이식한 부위가 눌리거나 이렇게 손상이 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혹시 얼굴 중에 좀 이식하고 싶은 곳이 여러 부위가 있다면 그 여러 부위를 몇 회에 걸쳐서 해도 괜찮습니까? 네, 물론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방 채취를 이제 보통 1차 지방 이식 때 한번 채취를 해서 남은 양을 저희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2, 3개월 내에 추가 시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1차 때 이제 채취한 지방을 쓰고 남긴 거를 신선한 상태로 이제 냉동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따로 지방을 채취할 필요 없이 추가 지방 이식이 가능합니다. 혹시 나이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의 지방 이식과 중장년층의 지방 이식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뭐 모발 이식도 마찬가지고 지방 이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임상적인 경험에서 보면은 같은 양의 지방을 이식을 해도 이제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지방 이식이 좀 생착률이 더 높은 경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부작용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제 신경이나 혈관 구조의 손상 같은 이제 심한 손상 부작용은 이제 극히 드물고요. 근데 이제 이식한 지방이 감염되거나 이식한 부분이 울퉁불퉁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이제 석회화된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지방 이식한 부분에 지방들이 뭉쳐서 좀 딱딱하게 돌멩이처럼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가장 불만을 많이 호소하시는 부분이 여기 너무 적게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불만 사항이 좀 많은데요.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 얼굴도 좀 많이 붓게 되고,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거울을 딱 보면서 회복실에서 선생님 제 얼굴이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처음에 이제 얼굴 붓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넣어놓으면 이게 100% 생착이 되는 게 아니고 추후에 좀 어느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의사들이 필요한 양보다 과교정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네. 뭐 요만큼이 필요하면 그거보다 좀 약간 더 넣어서 나중에 이렇게 빠졌을 때 원하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조금 더 많이 넣기 때문에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얼굴이 좀 부은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서 나 얼굴 커졌어.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정말로 붓기가 빠졌을 때의 그 양조차도 과교정돼 있다거나 혹은 과소교정이 돼 있을 경우에는 정말로 나중에 지방을 더 넣거나 빼는 등의 어떤 그런 재수술이 가능한 겁니까? 물론 가능하고요. 이제 과교정된 경우에는 지방을 좀 일부 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술이 아닌 이제 고주파 같은 이제 시술들을 통해서 넣은 지방을 좀 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선생님 이제 보통 오시면은 1차 때는 얼굴 안 커지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다들 그러시고, 이제 2차 때 오시면은 선생님 저 여기도 좀 꺼진 것 같고요. 여기도 꺼진 것 같고요. 이번엔 좀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3차까지 하시는 경우들에는 3차에는 선생님 저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얼굴 커져도 좋으니까 많이 넣어주세요.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제 지방을 더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서 뺄 경우에 네. 이제 지방을 넣었다 빼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피부가 좀 처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얼굴에 지방을 넣는 양이 그렇게 뭐 몇십 cc, 몇백 cc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요. 그리고 얼굴의 그 피부는 고무줄처럼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있기 때문에 넣었던 지방을 일부 뺀다고 해서 얼굴이 다시 처지거나 뭐 늘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나이가 들면 노화는 누구나 찾아오기 때문에 얼굴 꺼짐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럴 때 지방 이식을 물론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 후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원창훈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